우리가 방금 전에 그 라플라스 변화인데 함수의 부분 분수 전개법을 공부했고요. 최종적으로는 RL이나 RC의 전자회로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죠. 라플라스 변환으로 전개해보고 다시 시간함수로 보고. 그래서 RL과 RC는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 그러니까 S플레인, 라플라스 변화는 S플레인의 S변수의 1차 방정식 형태인데, 아마 자동제어 책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플랜트를 항상 뭐다라고 딱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넣어보는 거지. 이 시스템에 어떤 형태의 입력 조건을 줬을 때 출력이 어떻게 응답을 한다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블랙박스더라도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 라고 알고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가 있으면 이 시스템이 어떤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이제 1차 방정식, 그러니까 S의 1차 방정식 형태의 전달함수를 가진 그런 플랜트인 경우에 응답, 그러니까 표준 응답에 의한 출력의 특징이 뭔지를 보고, 1차를 이제 이해하면은 2차 방정식에 대한 또 특징을 보는 거죠. 우리의 이제 목표는 2차인데 갑자기 2차를 하면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RL 회로인데요. R하고 L이 있죠. 입력조나 V가 가해졌을 때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여기 우리가 저기 어디 갔어? 아까 구한 거에서는 V에다가 보통은 단위 계단 함수 입력을 넣으면 어때 출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예제였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표준형에 가까운 예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예를 적어놨지만, 우리가 RL 같은 경우는 I는 R 더하기 LS 분의 1 V다 라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S의 상수를 1로 만드는 형태로 하면 표준형이 돼요. 이 분모만 맞춰주면 돼요. 왜냐면 분자는 1차 방정식에서 분자는 상수거든요. 상수는 시간 함수든 라플라스 함수든 그냥 곱해만 주면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의 형태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책에서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 요거 형태를 S에 대해서 개수를 1로 맞춰요. 그래서 R분의 L 전체 L에 다시 또 L분의 L. 요 예제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R분의 S 더하기 R분의 1, 즉 S의 해에 대해서 이거를 타우분의 1로 얘를 변환을 해요. 이거 뭐 전자공학에 나왔던 회로 이론에 나왔던 맨날 얘기죠. 여기를 타우분의 1이라고 하면 위에가 타우네. 이것도 참 좋다. S 더하기 타우분의 1을 하면은 자, 1이라고 하면 되나? 어차피 변환하는 거니까. 변환하는 거니까 그냥 저렇게 되네. 그게 뭐냐면 L분의 1은 상수잖아요, 상수. 그러니까 그냥 곱해주면 돼요, 개인을.
그러니까 그냥 상수항이랑 진짜 S가 들어간 1차 방정식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수는 잊어버려도 되는 팩터는 거죠. 나중에 시간 함수든 라플라스 함수든 곱해주면 되니까. 근데 S에 대한 분수는 남겨놔야죠.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동 제어 책에 보면 시스템 블럭선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입력을 레퍼런스의 약자에 날로 잡고 출력을 y로 하고 해가지고 이거의 중간에 전달함수 타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뭐 하나가 붙는데 타우 분의 1인가? 여기가 타우 분의 1. 요 형태로 만들려다 보니까 타워가 있었네요 아까 전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S의 차수가 1인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세 가지를 넣어볼 거예요. 단위 계단, 단위 램프, 임펄스. 이 세 가지 입력을 넣어보고 실제 입력에 대한 출력의 형태를 관찰을 하는 거죠. 지금 해서 전달함수 G는 R분의 Y인데 형태가 타우 S 더하기 1 더하기 1의 형태예요. 요걸 이제 기본형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기본형이다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계단함수, 램프함수, 펄스함수 세 개를 넣을 건데 이 세 개를 넣어보면 이 시스템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계단함수는 타우 S 더하기 1분의 RS인데 계단함수는 그 단위 스텝 입력이거든요. UT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 S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S의 개수가 두 개니까 부분 분수 전개를 하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일단은 얘기하기 위해서 S분의 1 마이너스 S 더하기 타우분의 1 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제 풀이는 하지 않아요. 이제는 약간 개념적인 거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 역 라플라스를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타우 분의 1 분의 t ut라는 함수 형태로 나와요. 즉 그러면 시간 함수를 그려보면 t에 대해서 출력 yt가 있는데 1 마이너스 2의 타우 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타우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RL 회로에서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1에 수렴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입력한 RS가 계단 함수잖아요. 크기가 1인 계단 스텝, 그러니까 단위 스텝 입력인데 단위 계단 입력인데 1이라는 거에 추종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라플러스 할 때 UT라는 그 입력을 많이 쓰는 이유가 UT가 이제 0보다 큰 시간에서 1인 함수 1을 추종하는 능력을 볼 때 UT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어할 때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 신호가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추종 능력 얼마나 빨리 내가 입력한 레퍼런스를 쫓아가려고 하는지 보는데 이렇게 이 UT를 쓰는 거죠. 계단 함수를 넣는 거죠. 입력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모터 제어나 하는 많은 내용에 보면은 단일 계단 UT를 기본적으로 써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시간 형태에서의 어떤 함수 모양도 알 수가 있고 크게 보면은 정상 상태 오차도 알 수 있고 내가 이제 레퍼런스로 준 입력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함수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램프 함수를 입력하는 경우에요. 램프 함수. 그러니까는 지금 이 1차 방정식에 UT가 아니라 TUT 램프 함수죠. TUT의 라플라스는 S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S제곱분의 1을 곱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게 이제 중근 형태의 어떤 전달함수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이법은 다 이제 안 적었지만은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타우 플러스 S 더하기 타우 분의 1 분의 타우 이런 형태로 부분 분수 전개가 됩니다. 그럼 얘를 시간 함수로 다시 라플라스를 하면은 결과가 t s제곱분의 1은 그냥 tut죠. 하고 s분의 타우는 그냥 타우예요. 타우 ut죠. 정확하게는 그냥 개인 상수인 타우만 하나 붙어 있는 거고 더하기 타우분의 이거는 지수함수의 지연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타우분의 1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ut가 붙어요. 그럼 얘는 입력함수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램프 함수인데 이 함수 자체는 두 가지 항으로 증가. yt는 tut는 이렇게 항이 먼저 나오잖아요. tut라는 항이 나오는데 저거는 입력 신호를 그대로 추종하려는 일종의 항목인 거고 마이너스 타우라는 부분이랑 플러스 타우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t는 뭔가 오차 성분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시간적인 반영이 되는 이 지수함수를 보면 t가 0일 때는 얘가 1이에요. 지수함수가. 따라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 타우랑 타우가 더해지면서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t가 제로일 때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가 어떻게 되죠? 뭔가 값이 있죠. 뭔가 값이 있고 시간이 완전히 멀리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항이 t가 제로일 때 가장 크고 t가 점점 커지면 얘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제로가 돼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타우라는 팩터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이 지수함수 때문에 안 보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마이너스 타우라는 저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통과한 이 빨간색이 입력이라면 이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그린 게 이 출력인데 처음에는 오차가 없다가 오차가 점점 증가하다가 이 지수함수 부분이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는 순간부터는 항상 정상 상태 오차 타우가 존재하게 돼요. 즉 1차 방정식에 램프 함수를 넣으면 램프 함수라는 거를 입력하면 정상 상태 오차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어떤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아주 쉽게. 특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단일 계단 같은 경우는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전체가 다 여기 지수함수 부분 1이 되면서 아니 1이란다. t가 무한대로 여기가 지수함수가 0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니까는 결국 단일 계단 입력에 대해서 출력도 단위 계단의 최종값인 1에 추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 오차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단위 계단을 입력했을 때에 비해서 계단 함수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정상 상태 오차를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더 그걸 확실히 알려면은 램프 함수를 넣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단위 계단보다는. 그러니까 계단 함수는 이거죠.
스텝 입력에 대한 추종 능력을 판단하는 데 좋아요.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스텝을 넣었을 때 얼마나 빨리 시스템이 따라 붙느냐, 그걸 판단하기가 좋고, 정상 상태 오차를 보겠다면은 사실 단위 계단보다는 단위 램프 함수가 더 좋죠. 그러면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스템 선천적으로 남는 오차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고 마지막으로 보이나요? 펄스 함수. 이제 입력 함수에 입력으로 펄스, 단위 임펄스 함수를 넣는 건데, 단위 임펄스는 라플라스가 1이에요. 1. 시그마 t는 1입니다.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러면은 이 방정식이 그대로 이제 1차 방정식 원형 그대로 나오죠. 타우분의 1, 타우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지수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타우분의 1 곱하기 지수함수 마이너스 타우분의 1t. 그래서 얘 파형을 그리면 t가 제로일 때는 타우분의 1이죠. 1이었다가 쭉 가라앉는 파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 뭐 이런 파형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얘가 과도응답 특성을 보이거든요. 과도응답. 응? 이게 왜 과도응답이랑 관계가 있나요? 오, 있어요. 자, 이제 아까 일사방정식에서 이걸 뭐 어떻게 엮어갈까 되게 고민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단위 계단 함수, 그러니까는 1차 방정식의 단위 계단 함수를 입력하면 이 최종적인 출력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요거 보면은 1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1t,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사실 ut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ut를 곱합시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볼게요. 그럼 딱 봐도 이 앞에 있는 거는 ut니까 뭐예요? ut니까 그냥 띡 하고 스텝으로 바뀐 거잖아요. 두 번째 항이 뭐냐는 거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시간 t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은 t가 제로일 때 마이너스 t예요. 그쵸?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t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커져서 무한대로 가면 제로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의 함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는 요 함수랑 요 함수를 두 개를 더하면 이 위에 형태의 파형이 나오거든요. 즉 여기서 이 뒤에 거, 이 뒤에 거가 바로 펄스 함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형태와 같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단위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역으로 되어 있지만, 마이너스가 없다고 치면은 요런 함수의 형태거든요. 마이너스가 없다고 치면요. 즉 여기랑 얘랑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수가 안 맞긴 하지만, 그건 상수는 뭐 곱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니까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형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단위 계단 함수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단위 입력에 대한 추종성, 정상 상태 응답, 과도, 그러니까 여기 정상 상태 응답이라고 했나?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정상 상태, 그 정확한 말이